저는 매일 전주역 앞에 같은 자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입어서 때가 잔뜩 묻은 잠바와 해진 바지를 걸치고 발밑에는 군데군데 구멍난 운동화가 놓여 있었죠. 제 앞에는 녹슨 깡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동전 몇 개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바람만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혹여 눈이 마주치면 곧장 시선을 돌리거나 마치 더러운 것을 밟을까 피하듯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매번 쓰라렸습니다. 아무리 무뎌졌다고 해도 사람의 무시는 늘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제 곁에는 늘 낡은 가죽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남루한 제 몰골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소중히 다루는 물건이었죠. 누군가 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짐짝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그 가방은 젊은 시절의 모든 것이자 여전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장구가 들어 있었죠. 남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저는 매일 장구 가죽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줄을 당겨 조율하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쓸모없는 짓이라고 하겠지만 그 습관 하나가 저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역 앞 계단에 앉아 제 손바닥에 남은 굳은 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장구를 두드리던 세월이 만들어낸 흔적이었죠.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수많은 무대 위에서 북채를 휘두르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던 순간, 박수 소리에 취해 가슴이 벅차올랐던 순간이요. 지금 제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자동차 경적과 사람들의 푸념뿐이었지만 말입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제 앞을 스쳐갔습니다. 코를 막으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동전 대신 돌멩이를 던져넣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죠. 사실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던 소리가 이제는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있다니. 저는 제 삶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장구 가방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붙들고 있을까? 팔아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이 장구만은 결코 팔 수 없다. 이건 제 혼이자 지난 세월을 버텨온 증거니까. 사람들은 저를 거지라 불렀습니다. 더럽다고 수군대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제 안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불씨라 해도 저는 매일 장구 가죽을 어루만지며 그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 다시 울려 퍼질 날이 오지 않겠느냐 스스로 속삭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숙자가 되기 전 제 이름은 국악공연단 무대에 오르내리던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불렸습니다. 제 손에서 울려 퍼지는 장단은 사람들의 발을 들썩이게 했고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무대 위에서 눈부셨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큰 공연에서는 수천 명이 몰려왔고 저는 그 앞에서 북채를 힘차게 휘두르며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환호는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장구명인이라고 불러주었죠. 그 말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저는 늘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연이 끝나면 술잔을 기울이며 흥을 풀었지만 저는 붓가죽을 다시 조여매고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울림을 확인했습니다. 소리 하나에 제 인생을 걸었으니까요.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날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그게 저의 삶이었고 저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고집불통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집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더 큰 무대를 꿈꾸게 됐습니다. 지방 공연단을 넘어서 전국을 돌며 제 이름을 알리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해 대통령 행사 무대에 오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날 무대에 올라 장구를 두드리던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 벅찼습니다. 그날의 장단은 제 생애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죠. 무대가 끝나자 사람들은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공연단의 지원금은 끊겼고 국악을 한다는 이유로 후원은 뚝 끊겼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공연만으로는 더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무모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사업에 손을 댄 겁니다. 공연단을 그만두고 빚을 내어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손님이 몰려오면 다시 무대에 설 기회도 생길 거라 믿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바닥을 쳤고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공연을 떠나 장사를 택한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얼마 안 가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삶은 내리막길을 굴러떨어졌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거셌고 하루하루 숨통이 막혔습니다. 결국 가족과도 갈라섰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붙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무대를 잃었고 집도 잃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오직 장구뿐이었습니다. 저는 장구를 들고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주라도 해서 돈을 벌어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선저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누가 요즘 국악을 듣나라며 지나쳤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오던 친구 하나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야, 태식아. 너도 이제 별 수 없구나. 장구는 무슨 장구냐? 그냥 버려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결국 그는 제 앞을 떠났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장구 가방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저를 장구명인이라 불러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저를 초라한 노숙자로만 바라봤습니다. 무대의 빛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부끄러움과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장구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전주역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쌀쌀하게 불었습니다.
제 옆에는 늘 그렇듯 낡은 장구 가방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 가죽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주히 오가는 군중 속에서 저는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복 대신 운동복 차림을 한 자매가 역 앞을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죠. 큰아이는 손에 학원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작은 아이는 양손을 휘두르며 언니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앞을 지나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아이가 제 앞에 깡통을 보더니 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여기 돈 넣는 데야? 언니는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구걸하는 거지. 더럽잖아. 가까이 가지 마. 순간 제 귀에 그 말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가 툭 떨어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욕을 느낀다고 해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늘 그런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아이가 제 옆에 장구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근데 저건 뭐예요? 저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 과거를 말해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쓰던 거다. 아이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악기예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에이, 거짓말이지. 이런 아저씨가 무슨 악기를 해. 그 말에 제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장구 가죽을 눌렀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모습으로 보였겠죠. 작은 아이가 제 앞에 바짝 다가와 장구 가방을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제게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설렘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제 장구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보여줄 게 못 돼. 그렇게 말을 하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근처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 하나가 제 쪽을 바라보며 빈정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노인네, 맨날 가방만 끌어안고 앉아있네. 그게 장구인지 쓰레기인지 누가 알겠어. 공연한다고 떠드는 것 같던데 웃기지도 않지.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욕은 익숙했지만 제 장구를 그렇게 조롱당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리더군요. 아이들은 그 말에 놀란 듯 저와 상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갑자기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여주세요. 진짜 장구라면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순수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장구 가방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세월에 찌들었지만 여전히 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이대로 꺼내서 소리를 낸다면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나를 볼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상인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제 귀에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국 장구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장구 가방의 지퍼를 붙잡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걸 꺼내는 순간 나는 다시 무대 위에 서는 셈이다. 하지만 혹시라도 소리를 낼 힘조차 없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그 수모를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목을 죄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인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봐라,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그냥 장구 가방만 들고 다니면서 거짓말이나 하는 거야. 사람들 시선 끌어보려는 수작이지. 그 말에 주변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를 악물었죠. 작은 아이는 여전히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보여주세요. 장구 소리 듣고 싶어요. 그 말은 조롱이 아닌 순수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죠. 저는 그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이 얘야. 저런 노인네 말 믿지 마라. 장구 소리를 내려면 손에 힘이 있어야지. 저렇게 말라비틀어진 손으로 무슨 소리를 내겠어. 공연은 무슨 공연이냐. 그냥 헛소리지. 상인의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저는 제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주름 사이사이에는 세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게 해준 손이었죠. 지금은 초라하고 떨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내 인생을 비웃게 놔둘 수는 없어. 장구는 내 전부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는 스스로를 버리는 거다. 그 순간 제 안에 묻혀있던 자존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으로 장구 가방을 활짝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냄새가 바람에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손끝에 쏠렸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습니다. 진짜네. 언니도 놀란 듯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상인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꺼낸다고 뭐가 달라지나 보자. 저는 장구를 조심스레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바닥으로 가죽을 눌러보며 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죽은 여전히 단단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주변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기대 반, 비웃음 반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북채를 손에 쥐었습니다. 낯설고도 익숙한 무게가 손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잊혔다고 생각했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 소리를 다시 들려줄 수 있다. 그 믿음이 제 손을 붙들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해주세요. 기다릴게요. 그 말은 제 등을 떠밀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단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북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순간 제 귀에는 오래전 무대에서 들었던 함성들이 스쳐갔습니다. 한 번만 더, 태식아.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마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장단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소리도 불안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몇은 힐끗 보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과 팔에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죠. 소리는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단단하고 깊은 울림이 공기 속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쿵, 더, 쿵, 더. 장단이 맞춰지기 시작하자 제 몸도 자연스럽게 흔들렸습니다. 북채는 손에 붙은 듯 움직였고 울림은 제 심장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안에 갇혀있던 수십 년의 한숨이 장단에 실려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역 앞을 스쳐 지나던 이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이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진지한 울림을 느낀 듯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작은 아이가 먼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언니도 멈춰서서 제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인은 여전히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단을 점점 빠르게 몰아갔습니다. 손끝에서 불꽃이 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제 안에 피가 끓어올랐고 몸의 모든 신경이 장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더 가까이 다가와 원을 이루고 저를 둘러쌌습니다. 제 연주에 맞춰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때 잊혔던 제 소리가 다시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 연주를 보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장단 잊을 수가 없네. 저 소리를 이렇게 다시 듣다니.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몰려왔습니다. 역 광장은 작은 공연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흥에 겨워 제 장단에 맞춰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섞였지만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힘껏 마지막 장단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고 울린 소리가 역 앞에 길게 메아리쳤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장 터져나온 것은 우레 같은 박수와 환호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명인 맞네. 제 귀에는 다시금 박수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오래전 무대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지금 이 초라한 거리 한복판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장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여전히 장국군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의 환호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오르는 와중에도 저는 장구 위에 손을 얹고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제 귀에 또렷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태식 씨, 정말 태식 씨 맞습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군중 속에 서 있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던 그것이었습니다. 순애 제 입에서 무심결에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군중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려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장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장단 잊을 수가 없죠. 예전에도 늘 무대에서 이런 울림을 냈잖아요. 그때 함께 있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가슴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둔 이름이었고 애써 외면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무대 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관객의 함성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그날 말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모든 걸 잃었죠. 무대도 사람들도 그리고 당신까지.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잃은 게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을 뿐이죠. 저는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장구 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군중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들마저 숨죽인 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제 안에서 감정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벅찬 기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차마 눈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저는 너무 늦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순애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잖아요. 오늘 당신의 장단이 그걸 증명했죠. 살아있다는 게,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줬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듯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감촉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잡은 손, 그것은 단순한 재회의 의미를 넘어 제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내 다른 이들도 따라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곧 크게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훔쳤고 어떤 이는 이런 게 진짜 음악이지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순애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장구 소리는 잠시 멈췄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장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단은 더 이상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난 인연과 눈앞에서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식 씨, 이제 다시 시작해요. 무대가 꼭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리가 닿는 곳이면 어디든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마음속 깊이 묵혀있던 짐이 조금은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앗아간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어져 있었고 다시 울려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무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울림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무대일 것입니다. 전주역 광장은 여전히 떠들썩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휘파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저와 순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장구를 무릎에 올려둔 채 한참을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낯설기도 하고 동시에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했습니다. 순애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무대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박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속마음은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가를 훔쳤고 또 다른 이는 휴대폰을 들어 제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제 가까이 서 있었고 언니와 함께 제 장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계속 들려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식 씨, 이게 무대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조명도 없고 큰 극장도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인 자리가 더 큰 무대지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과거의 무대는 박수와 함성이 가득했지만 정작 제 마음속의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광장에서 마주한 박수는 달랐습니다. 낯선 이들의 손뼉 소리가 제 안쪽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장구 가죽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들려드려야겠군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하자 사람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와 또 하신대 하며 언니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다시 북채를 들었습니다. 손목에 남아있는 떨림은 여전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순애는 제 옆에 조용히 서서 박자를 세워주듯 발끝으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옛날처럼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호흡을 맞추던 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첫 장단이 울리자 광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장단이 이어지자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리를 전하는 연주자였고 한 인간으로서 다시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순애가 제 옆에서 흥얼거리듯 노랫가락을 곁들였습니다. 낮고 굵은 장단 위에 얹힌 그녀의 목소리는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 순간 과거에 함께 무대에 섰던 장면이 현실로 이어진 듯 했습니다. 관중들이 박자를 맞춰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점점 하나의 큰 물결처럼 합쳐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장구를 두드리는 손끝에 힘이 살아나고 제 안에서 잊혔던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박수와 함성 그리고 순애의 목소리가 한데 섞여 전주역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공연은 돈 주고도 못 본다고 외쳤고 또 다른 이는 진짜 명인이 여기 계셨네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장구를 내려놓았지만 마음만큼은 가볍고 환했습니다. 순애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무대는 사라진 게 아니었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죠. 전주역 광장은 그날 작은 극장이 되었습니다. 조명도 무대 장치도 없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화려한 공연장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무대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앞, 그곳이 바로 제가 서야 할 무대였습니다. 전주역 광장의 남은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공연이 끝났음에도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저와 순애를 둘러싼 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오늘 역 앞에서 이런 공연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제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낡은 장구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잠시 전까지 저는 남루한 옷차림의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지만 지금 제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장단이 뛰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태식 씨, 이 장단은 오늘 이 사람들 마음에 오래 남을 거예요. 아마 이 역을 지날 때마다 다들 기억해낼 겁니다. 어떤 노인이 장구를 두드리며 광장을 울렸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순애 씨, 오늘은 제 인생에서 다시 태어난 날 같군요. 오랫동안 저는 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단을 치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군중 속에서 아이가 용기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동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앞에 서더니 동전을 제 장구 옆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저희가 드리는 마음이에요.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준 이 마음이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다. 순애도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식 씨, 이게 진짜 무대 아닐까요? 돈과 명예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 말이에요.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무대였죠. 관중이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운은 여전히 광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전주역의 붉은 간판 불빛이 반짝였고 저 멀리 기차가 출발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축복하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순애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든 소리를 이어가요. 전주역이든 골목이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소리를 통해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당신이 있다는 게 더없이 든든하군요. 순애는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역 앞을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광장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장구의 울림이 여전히 살아뛰고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의 좌절과 후회를 녹여내고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는 새로운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전주역 광장에서 울려 퍼진 제 장단은 제 삶을 바꾸었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오래도록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울림과 함께 다시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